중국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형을 집행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흉악하고 심각한 범죄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우연히 접하고 다시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강한 처벌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 일본, 한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무서운 처벌이 범죄를 진짜 줄이느냐?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하나, 국가는 어디까지 사람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사형수의 마지막 말, 마지막 표정, 마지막 후회 같은 것들. 사람들은 처음엔 자극적으로 클릭했다가도 끝까지 보고 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저건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끝이다. 범죄 예방 영상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반응이 붙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영상을 소비하는 이유예요. 단순한 구경거리로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는 건지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실제로 국제인권단체 집계 기준으로 2024년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형 집행은 최소 1518건이었고 중국은 숫자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집행국으로 분류됩니다. 즉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몇 개의 영상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 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형이 있으면 범죄자들이 무서워서 범죄를 덜 저지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국제 연구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계속 말해왔어요. 오히려 강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잡힌다는 확실성, 빨리 처벌된다는 신뢰,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를 만들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한국에서도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아동 대상 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살인 같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댓글창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바로 사형시켜라. 저런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세금으로 왜 먹여 살리냐? 이런 반응이 폭발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돼요. 솔직히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감정과 제도는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지금 당장 분노한 우리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젠가 억울한 오판이 나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형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가 늘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면 끝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일본 사형수는 보통 오늘이 그날이라는 사실을 당일에 통보받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잔혹한 시스템으로 보기도 해요. 몇 년을, 어떤 경우에는 십수년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회 안에서도 이건 형벌을 넘어서 정신적 고문 아니냐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일본도 막상 큰 사건이 터지면 여론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겁니다. 2025년 일본에서는 이른바 트위터 킬러로 불렸던 연쇄살인범의 사형이 집행되면서 일본 안팎에서 다시 한번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반응이 컸던 댓글 중 하나는 좋아요. 2,734개를 받은 마지막 피해자의 오빠가 동생의 흔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범인을 잡았다. 그 집착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글이었고 또 다른 상위 반응은 좋아요 473개를 받은 경찰이 문을 열고 피해자가 어디 있냐고 묻자 범인이 냉동고를 가리켰다는 충격적인 회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제도 논쟁보다 먼저 이 정도면 사형이 아니면 뭐냐 라는 감정으로 먼저 반응했어요. 이 지점이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인권을 말하던 사람도 정말 잔혹한 사건 앞에서는 순식간에 아니다, 이건 다르다로 바뀌거든요.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 댓글 문화는 그 감정을 훨씬 더 빠르고 세게 증폭시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중국에서는 사형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국가가 질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읽힐 때가 많습니다. 즉, 범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중국식 통치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 영상들 밑에는 이런 식의 반응이 엄청 많이 달립니다. 무섭긴 한데 효과는 있어 보인다. 적어도 피해자 가족은 분노를 풀 수 있겠다. 저렇게라도 해야 나라가 안 무너진다. 같은 식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흉악범으로 볼 것인가? 정말 공정한 재판을 거쳤는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제도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따라붙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사법체계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 절차, 변호인 접근, 국가기밀 명분 아래 비공개 처리 같은 문제들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하게 처벌한다는 말이 공정하게 처벌한다와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 논쟁은 결국 이런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불안한 사회를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어 하는가? 이 두 개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깐 댓글창에서 진짜 갈리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흉악범이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감옥과 사형 집행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부터 생각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생각하면 답이 하나고 피해자 가족 입장으로 생각하면 답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살아있지만 실제 집행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존재하지만 멈춰있는 제도를 안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2026년 초에 한국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사형제 논쟁이 크게 붙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과 맞물리며 검찰이 한때 사형을 구형했고 이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한국은 결국 사형을 안 쓰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냐는 논쟁이 커졌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형은 범죄자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감과 정치 감정까지 건드리는 주제라는 걸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강력한 건 사실 형벌의 세기보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흉악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스토킹, 협박, 폭력 전조, 동물 학대, 온라인 집착, 성적 왜곡, 망상성 게시물, 분노 폭발, 고립 같은 경고 등이 켜져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회는 그걸 설마하면서 넘기고 주변은 괜히 엮이기 싫어서 피하고 플랫폼은 신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방치하고 제도는 실제 사건이 터져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지막 장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 사형수의 마지막 말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더 무서운 건 그 전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 막을 수 있었는지, 왜 아무도 중간에 끊어내지 못했는지 이 질문을 안 하면 다음 범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이럴 줄 알았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더 필요한 건 강한 예방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위치 접근 금지와 전자 감시가 붙는 구조. 아동 대상 범죄 전조가 보이면 상담이 아니라 즉시 격리와 수사 전환이 가능한 구조.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나 여성 혐오성 위협 발언이 반복되면 장난으로 넘기지 않고 즉시 신원 추적이 들어가는 구조. 학교와 회사에서 폭력 전조가 보이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 위험으로 다루는 구조. 이런 시스템이 깔려야 진짜 범죄가 줄어요. 근데 이런 건 쇼츠에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지루해 보이거든요. 반대로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은 강합니다. 자극적이고 압축적이고 사람의 원초적 공포를 건드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보는 이유는 잔인함, 구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여야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건 정보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그냥 자극 소비로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범죄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기회를 주는 사회보다 애초에 피해자가 마지막 말을 남길 일이 없게 만드는 사회가 더 강한 사회입니다. 이건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엄청 현실적인 기준이에요. 처벌은 사후 대응입니다. 예방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나라는
언제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사형은 필요하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흉악범죄를 자꾸 사후적으로만 다루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해요.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계속 더 센 처벌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느냐만 남고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느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회는 이미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분노와 충동을 여기서 멈춰야겠다 라고 생각해 준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가 날 때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칼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회는 사형 영상을 많이 가진 사회가 아니라 그런 영상이 아예 필요 없어지는 사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흉악범죄에 대해 실제 사형 집행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무기징역과 강력한 예방 시스템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댓글에 이유까지 같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이 주제, 진짜 댓글창이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민감한 현실 이슈를 데이터와 현지 반응까지 엮어서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